네, 지방선거 이후 여야 지도부 모두 책임론으로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재선거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네, 관련 내용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지도부 모두 책임론으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 먼저 민주당 내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청래 대표는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데 또 이를 겨냥한 목소리도 나와서 저희가 관련 내용 들어보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민주당이 지금 어려울수록 단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른 겁니다. 국민과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짧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자 들으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는 지금 단결, 하나됨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강대구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어봤을 때 당권은 짧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앞서 이제 정권은 짧다라고 말한 부분과 여기에 좀 겨냥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이 모습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민주당의 당권 투쟁이 뭐 점입가경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광주는 민주당의 이제 안방 텃밭인데 그곳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보면 뭐 당권은 짧다면 정권은 짧다라고 하면서 친청계와 반청계가 말하자면 공개적으로 난타전을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현지 광주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참 걱정이 되고 우려되고 드는데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거 이후에 첫 최고위원회 현장 최고위원 장소를 광주로 택한 정청래 대표의 의도는 뭘까? 저는 광주 한복판에서 본인의 정면 돌파 의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호남, 특히 가장 중심적인 광주 지역의 민심만 얻는다면 충분히 여러 가지로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 돌파하는데 유리할 거다. 그래서 일찌감치 어떻게 보면 대통령 부재 시에 본인이 민주당의 안방 1번지에 가서 직접적으로 본인의 어떤 출마의 당위성을 호소하겠다. 그리고 또 보면 비당권파들 반청계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 증거가 친청계죠. 정청래 대표 가까운 문정복 최고위원이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김민석 전 총리로 정면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대통령 부재 시에 지방의원의 당선자를 두 번이나 갈 수 있냐라고 직격탄을 던졌다는 얘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승복할 수 없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판 승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정청래 대표의 강한 당권의 연임 의지를 광주에 가서 직접적으로 표출한 그런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지금 뭐 말씀해주신 대로 강덕구 최고위원은 정청래 대표를 겨냥했고 문정복 최고위원은 또 이제 김민석 총리를 겨냥한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민주당 뭐 내부의 모습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 월드컵 개막을 했죠. 한국 대표팀이 아주 시원하게 2대1로 역전승을 했습니다만은 어제 올림픽 개막식 때 바로 휘슬이 이어졌습니다. 저 모습을 보면은 미래 권력 투쟁은 이미 휘슬이 울렸다. 휘슬이 울리면 이제 선수들이 공을 향해서 뛰지 않습니까? 바로 본격적으로 뛰고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첫 패스가 광주에서 시작을 한 것이죠. 왜 광주겠습니까? 호남 민주당 당원들의 분포를 보면요. 광주, 전라남북도 합해서 30%가 넘습니다. 35%까지 육박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절대적인 이 당원 수를 확보한 호남을 먼저 공략을 하자라고 해서 그쪽에 호남에 월드컵으로 비교를 하자면 첫 패스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8월 14일쯤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미 미래 권력 투쟁은 시작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권은 짧다, 당권은 더 짧아라고 지금 저는 마치 끝말 이어가기 레이스를 지금 펼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말의 핵심은요. 정청래 당대표 당신은 끝났다라는 얘기를 강두구 최고위원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권도 짧고 당권도 짧지만
당신의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연임은 기대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바로 광주의 최고위원회에서 했다는 얘기는 이제 뭐 물불 안 가리고 이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찾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작년 전당대회보다 올 8월의 전당대회가 더 중요한 얘기는 바로 1년 10개월 뒤에 다가올 총선에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청와대로서는 이번 당대표를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번엔 허술한 준비로 대통령이 미는 박찬대 지금 현 인천시장이 도전을 했습니다마는 실패를 했죠.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초전부터 정청래를 박살내는 그런 그 패스를 서로 주고받는다. 우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편 정청래 대표는 지난 9일에 이어서 또 한 번 호남을 찾았습니다.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방명록에 쓴 내용을 보니까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고 적었습니다. 최고위에서도 단결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상 8월 전당대회 출마를 좀 하겠다는 의미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할 겁니다. 정청래 대표가 왜 어찌 보면 명심을 거스르고 이렇게 연임을 향해 질주하는 건가? 네.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고 또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믿는 구석 이유는 저는 세 가지라고 보죠. 하나는 1인 1표제가 본인 관철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어떤 표심의 향배가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권리당원의 권한을 확대시킨 것이 1인 1표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 전당대회는 본인의 표 향배가 본인을 유리하다는 계산이고 두 번째로는 권리당원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데가 호남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번에 이제 광주에서 첫 최고위원 했지만 사흘 전에 또 이미 전라북도 고창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호남에 있는 권리당원들이 만 제대로 공략을 하면 우리가 승리했어. 지금 전국의 민주당 권리당원이 110만 명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6만 명이 호남에 몰려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국 권리당원의 3분의 1이 호남에 몰려 있는데 이 호남 지역만 나에게 유리하게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 세 번째 이유는 이번 정부의 공천을 어떻게 보면 이제 정청래 대표가 공천권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 전남 호남에도 대부분이 본인과 가까운 사람이 공천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전당대회에 가면 유리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전남 광주 통합시장인 민영배 전 의원이 말하자면 정청래 대표하고 가깝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1인 1표제, 그다음에 호남 권리당원, 그다음에 통합시장은 민영배 시장만 아우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전라남도 지사, 김현욱 지사 같은 경우는 민영배 의원하고 공천에서 탈락을 했지 않습니까? 광주 통합. 그래서 본인이 정청래 대표의 어떤 연임 저지에 자기 모든 것을 걸겠다라고까지 아주 극단적인 투쟁에 나섰습니다. 반정청래 투쟁에 나섰고 또 아시다시피 전라북도 지사 김관영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40% 넘는 지지율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반정청래 투쟁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구상, 호남을 기반으로 한 당권 연임 가도가 본인 어떤 시나리오는 상당히 좀 그럴듯하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안티 세력들이 정말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물론 뭐 비당권파, 뭐 친명계들의 공격이라는 연합 전선은 두말 할 것도 없고 지금 현지 호남의 정서, 특히 전남 전북의 지도적인 사람들이 상당히 정청래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연임 가도는 만만치 않다. 실제로 연임을 도전할지 아니면 중간에 다른 결정을 내릴지는 솔직히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정청래 대표의 믿는 구석, 1인 1표제와 또 권리당원이 모여있는 호남 꼽아주셨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지금 연임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가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한번 이재명 대통령과 그의 세력들은 한번 실패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당연히 명심이 정청래가 아닌 박찬대 쪽으로 쏠린다라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이겼단 말입니다. 그 뒤에
뭐 사사건건은 아닙니다만은 여러 군데에서 브레이크를 서로 이 거는 모습이 보여졌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또 다른 연임을 한 거를 당연히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공개적으로 유럽에 이번에 순방 갈 때 공항에 나오지 마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신 그 자리에 보통 들어올 때 환송회나 나오는 총리를 버젓하게 이 옆에 세우는 것은 당연히 자기적이죠. 의도를 한 것입니다. 이 정청래 대표가 나오든 안 나오든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면은 당연히 공항에 나갔겠죠. 그렇지만 청와대에서는 나오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아예 그냥 대놓고 공개적으로 이 취재진들한테 이런 모습을 연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른바 이재명의 명심은 정청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찬대 실패 사례를 이번에는 면밀히 지금 이제 도상 연습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물론 정 대표는 말씀하신 것처럼 1인 1표제, 즉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등가성을 똑같이 하면서 지난번에는 권리당원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50대 50으로 하면은 대의원 표 가치가 한 표지만 그것은 5배, 10표 차이로 불거지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이 한 1인 1표제의 히든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1인 1표제보다 아마 이번에는 명심, 이재명의 집권 후반기 안정을 위해서 당원들이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아예 1인 1표제와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듯한 의원들의 이름까지 실명을 거론한 것입니다. 그중에 두 사람이 바로 한 사람은 전현희요, 또 한 사람은 김남이라는 의원을 저격을 한 것이죠. 이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뭐 좌표 찍기다. 바로 권력 투쟁은 이처럼 거침없는 아주 설전으로 이어지는데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상황은 나빠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이렇게까지 실명을 거론한 이유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가지죠. 좌파 세력이 구야파도 저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 1인 1표제 그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이 좋은 그 등가성, 표의 등가성을 우리가 추진하는데도 반대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른바 좌파 세력을 규합하는 것입니다. 이제 8월 전당대회 때 바로 지난번 전당대회 때 자기를 지지했던 세력들에게 이른바 좌표를 찍으면서 피야 간의 구별을 명확히 하는 것이죠. 정청래 대표는 아마 이것이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 여간에서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마는 누구라는 실명까지 짚인 것은 득실을 따져서 자기에게 유리한다. 좌파 세력 규합에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당내 사퇴 압박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종이다 이렇게 밝혔고 지금 일단 일정 같은 거를 고려했을 때 24일쯤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할 거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언제 좀 어떤 식으로 거취 결정을 하게 될까요? 그 방금 말씀드린 이제 사퇴는 당대표직을 사퇴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출마를 위해서 네. 그 전에 먼저 당대표를 내려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본인도 뭐 24일 전후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정청래 대표가 확실하게 연임 전당대회 8월 17일 날 본인이 출마한다라고 저는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경우에 출마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접을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명심분명하게 정청래 대표는 아닌 것 같고 이제는 김민석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대외적으로 널리 이제 공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초조하고 또 비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1인 1표제 보안수사권제를 정면으로 본인이 제기한 거는 나름대로 고단수의 전략적 메시지라고 보는 거죠. 말하자면 민주당을 한번 뒤흔들어서 친청이냐 반청이냐라고 하는 어떤 극단적인 갈라치기를 해서 본인의 당 내에 있는 정청래에 대한 강성 지지층을 결집 뭉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효과적인 를 노렸다고 보는 거죠. 사실 권리당원 1인 1표제 당 내에 여전히 아직도 찬반이 있습니다. 사실 뭐 1인 1표제 얼핏 보면
또 지금 뭐 평등 민주주의 할 것 같지만 사실 기계적인 평등일 수도 있다. 호남하고 또 대구 경북가 어떻게 표의 등가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오히려 당 1인 1표제는 너무 기회적인 거다. 이건 오히려 진짜 진정한 어떤 평등을 무시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 정책의 대표 불을 지른 거죠. 그래서 1인 1표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나에게 와라라고 하는 메시지고 보안수사 폐지 문제라든지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면으로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청래 대표에서는 자 보안수사권 폐지, 사실상 검수 완박 이거 찬성하는 사람 나를 지지하라라고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래서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출마를 확실히 결정 안 했지만 빨리 단기간 동안에 내가 승산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기간에 당겨지 양대 충격적인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 그 점이 당 내에서 가장 뇌관과도 같은 1인 1표제라든지 이런 보안수사권 문제를 던져서 일단 당내 강성 지지층 말하는 정책의 지지층을 확실하게 규합해서 세를 분석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출마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짧게만 보완을 설명을 좀 드리면 예. 정 대표가 지금 이제 숙고에 들어갔다 아직까지 최종 결정을 한 거는 아닐 것이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이미 정권은 짧다라는 그 짧은 한마디는 준비된 멘트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어차피 당신은 5년 동안 임기를 하고 끝날 사람이다. 그 뒤에 우리가 계속해서 민주당 정신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권은 짧다라는 말 속에 이미 본인이 출사표는 다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호남은 민주당의 부모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의 부모가 있으면 또 자식이 있는 것이고요. 자기는 민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적자, 호남의 적자이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저 정치인의 특히 당대표의 한마디 하면요. 본인의 즉흥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 메시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10명, 15명이 준비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당대표 출마 여부를 고민할 단계는 훨씬 지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작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정리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정권 지금 1년 차에서 막 2년 차로 접어드는 이 시점인데 말하자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 권력, 국정 운영, 장악력 이게 정점에 달한 시점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정청래 대표가 젊은 정청래 대표가 전도양양한데 이 시점에 과연 정치 생명을 걸 정도로 어떻게 무모한 도전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나면 판도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저희도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 사퇴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 대표는 당 지지율 반등을 앞세워서 정멸 돌파를 좀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갤럽 조사를 좀 짧게 살펴보실 텐데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29%로 7%포인트 정도 좀 올랐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 최고치를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당 지지도가 좀 올라가면서 지금 민주당과의 격차도 줄어들고 있는 모습, 좁혀진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화면 통해서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정당 지지도입니다. 민주당이 41% 그리고 국민의힘이 29% 나타내고 있고요. 지방선거 이후에 양당 격차가 지금 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실제로 줄어들고 있죠. 네. 또 어떤 물론 표본은 작습니다만 어떤 여론조사는 살짝 국민의힘의 지도도가 앞서는 여론조사도 어제 그저께 나왔습니다. 물론 신뢰 여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문제지만 지금 상황이 격차가 현격히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여론조사는 추세가 중요하다고 제가 늘상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세가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이게 장동혁 대표와 그 지도부가 잘해서 이 격차가 현격히 줄어들고 또 일부는 역전이 된다. 이것은 별개로 생각하시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번 민주당의 급락 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의 현격한 하락, 이것은 선관위 사태에서 벌어지는 사회에 그럼 이른바 공정이 무너지고 있다. 2030들이 가장 중요한 공정이 무너지고 있다. 선관위 사태가 촉발이 됐죠. 그런데 지금 선관위는 아무리 헌법적 독립기관이라 해도 어느 정부입니까? 지금이 윤석열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권 하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지지율이 급락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바로 지금 국민의힘이 그 반사 이익으로 오는 것이지, 현재 지도부 장동혁 대표와 그 당 지도부들이 잘해서 오는 거 그렇게 생각할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퇴, 퇴진 문제가 걸려있는 장동혁 지도부는 아전 인수 형식으로 이걸 생각을 하는 것이죠. 봐라, 우리가 못했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느냐, 우리가 못했으면 서울시장 막판 드라마 같은 역전성이 있겠느냐라면서 본인들의 어떤 이런 걸로 돌릴 그런 그 제스처를 쳤는데요. 이 투트랙으로 이것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이고, 이 퇴진 문제가 여론조사에 변화된 모습하고 맞물려서 퇴진 문제가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부터 드립니다. 네, 장동혁 대표 지금 지방선거 중에도 사실 크게 막 반기는 곳이 없어 보였는데, 지방선거 이후에 당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이걸 지금 무기로 좀 버티게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데, 이후 장동혁 체제 어떻게 좀 될 거라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 전에는 거의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2배 가까이 높았는데, 지금 상당히 격차가 좁아들었고, 어떤 조사 결과 같은 거의 뭐 초박빙도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민주당을 지지했던 중도층 등이 저는 상당히 좀 이탈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그건 뭐 전적으로 장동영 때문이 아니라 만일 민주당의 여러 가지 이런 지금 행태들에 대한 실망감, 저는 이런 게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건데, 이걸 전부 마치 장동영 대표 본인의 공처럼 생각하는 이 자체가 너무나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장동영 대표의 상황을 보면 거의 사면 초과를 넘어서는 오면 초과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뭐 나홀로 리더십인데, 그 오면에서 포위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마이웨이를 가는 장동영 대표가 믿는 구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뭔가? 저는 그 믿는 구석이 뭔가, 저는 원내대표 정정식 대표를 지지했던 55표 55명의 당내 의원들이 본인 편, 장동영 나를 지지했다고 저는 착각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지금 국회의원 110명 중에 정점식 원내대표가 사실은 본인은 뭐 친윤 의원이었는데, 그리고 장동영 대표가 뒤에서 지원을 한다라는 소문이 파다했는데도 불구하고 55표를 던져서 당선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 없이 숨죽이고 있는 국민의힘 내에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55명의 의원이 나를 지지한다라고 생각하니까 110명 중에 국민의힘 의원 중에 절반 이상이 나 장동혁을 지지한다라고 엄청난 착각을 하는 것 같고, 일본이 두 번째는 정점식 원내대표와 탕평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내 편이다, 내부적으로 긴밀하게 서로 소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여러 정보에서는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되어 최재선 의원이 물러나라, 장동영 당장 직을 그만두라, 리더십 붕괴됐다 하지만 그 의원들은 해봐야 25명 아니냐, 미래가 대안. 나는 오히려 우리 과반수 당내 의원들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숨을 죽이고 나를 밀어주고 있다. 여기다가 윤 어게인 세력만 더하면 충분히 버틸 수 있고 당분간은 갈 수 있다라고 특유의 그런 아전 인수, 그다음에 뭐 묻지마 묻고 하는 특유의 그런 이 무대포 리더십을 지금 발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 이렇게 연명해 나가는 장동혁 리더십이 참 희한하고 특이하고 생명력이 어쨌든 일단은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발언들도 쏟아지고 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고 다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0~80%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뜨겁게 뭐 쫓아내려는 이런 분위기라기보다는 뭐 좀 설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백하게 책임져야 되는 선거 패배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뭐 여러 가지 말로 변명하면서 또 부정선거 음모라도 올라타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사는 것만 우선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건 퇴행의 정치고요. 네, 자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발언까지 차례로 들어보고 왔는데 일단은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내 대다수가 사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가 내일쯤 또 결정을 내릴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관심이 쏠리는데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뭔가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내부 분위기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 최고가 당내 한 70~80%는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원한다 하는 얘기는 이제 의원들 자기가 만나본 의원들의 말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 그게 70%가 될지 80%가 될지 그거를 뭐 집계할 그럴 지금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제가 당내 분위기 또 당협위원장 뭐 제가 속한 제가 이제 청주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여러 이 당원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바닥 민심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당원들이 저에게 묻기도 하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절반 이상은 즉 50% 이상은 장동혁 체제의 역할은 끝났다.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80% 이런 수치보다도 이 과반 절반이 넘는 당원 또 당협위원장 현역 의원 이런 그 당의 새 주축을 이루는 그 기둥들이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원한다라는 것은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좀 전에 그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장동혁 대표의 최근 어떤 그 언행 이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좌불안석이다 이런 얘기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신 승리에 반대되는 정신 패배라는 얘기도 하고요. 똑같이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현상 정말 기현상이죠. 똑같은 선거를 끝내놓고 양당에서 다 당대표 퇴진이 벌어지고 있는 기현상에 대해서 글쎄 그러면 우리 둘이 가위바위보라도 해야 될 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당대표원으로서는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당대표는 당대표만의 어떤 품격 있는 그 절제된 그 언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당대표 수행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나온 일련의 그 이 발행 그 또 언행 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올림픽공원에 나간다거나 하는 것은 많은 그 이 지적이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지적이 있고요. 본인이 당당할 때 왜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합니까? 정당하게 나가서 당 대표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이제 총체적으로 상당히 지금 퇴진 압박에 몰려 있는 그런 좌불안석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당 대표가 물러날 때는 물러나더라도 더 당당하게 더 품격 있는 절제된 그 언행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소장파도 거취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 상황이고 여기에 또 어떻게 대답할지가 궁금한데 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애매모호한 지금 같은 상황이 좀 상당히 좀 진행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 의원들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이율 배반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재준 최고원이 그랬으니까 장동혁 최고는 물러나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고 공감은 70~80%라고 했는데 그 말이 상당 부분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나타난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무슨 말씀이냐면 당의 상당수, 이를테면 정점식 의원을 지휘했던 사람 55명을 비롯해서 한 70~80명 정도가 장동혁은 사퇴해야 되고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현실적으로 당분간은 그래도 장동혁 체제가 그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위치를 보존하고 하는 데 더 유리하다라고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장동훈은 안 된다. 문제 리더십 붕괴됐고 더 이상 안 된다는 거를 머리로는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로 행동으로는 장동혁 체제가 해야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고 잘말하면 그대로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은 공천도 우리가 보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대단히 그 양면성이 지킬박 사이드 같은 그런 모습을 당에 있는 상당히 그 소리 없는 그런 친윤계
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여기서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이제 아쉬운 거는 당내 중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나경원이라든지 뭐 조경, 대우는 중진들 이런 중진들이 이 동시에 일시에 이 당에 대한 활로 이런 부분에도 그 한 목소리를 낸다면 상당히 이제 큰 국민적 반향을 얻을 수 있는데 거의 뭐 산발적으로 이렇게 마치 뭐 친윤 반윤이 싸우는 것 같은 이렇게 본말이면 전도된 모습을 계속 혼란스러운 보여주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저 상태에서 장동혁은 지금처럼 재선거만 외치면서 그냥 버티면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뭐 잘하면 올해도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좀 초재선 의원들, 중진들이 전부 연석회의를 해서 한 번쯤 국민의 미래를 위한 그런 공통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특히 뭐 오세훈 뭐 서울시장이라든지 뭐 중진들이지 않습니까? 당선자들, 장외에 있는 지방정 광역 단체장들도 어떤 공통된 목소리. 이거는 뭐 장동혁 대표 거취를 떠나서 국민힘의 황골 탈퇴, 미래를 향해서 좀 명확한 목소리를 좀 낼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재선거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에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지금 찬성이 44%, 반대가 48%, 여론이 지금 좀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특히 2030 세대에는 찬성이 많고요. 40대 이상에서는 반대가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런 세대별 차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듣도록 참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20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공정입니다. 이거는 국민 참정권을 선관위의 극도의 부실한 그 관리로 참정권이 뺏겼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잘못된 선거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면적인 재선거나 부분적인 재선거나 아무튼 재선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2030 그 주장이고요. 40대, 50대 전면적인 그 재선거는 안 된다라는 것은 40, 50대의 정치적인 성향이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지금 민주당이 어찌됐건가 이긴 선거 아닙니까? 뭐 참패 여부는 둘째치고라도 이긴 선거에서 전국적인 재선거가 실시되는 것은 안 될 말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당락이 뒤바뀔 정도의 심각한 오류가 있는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40대, 50대는 민주당의 지지층이 강한 세대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이런 재선거 주장에 대한 여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여론조사 수치에 대해 약간은 좀 놀랐습니다. 야, 그래도 전면 재선거 주장을 반대하는 사람은 40%, 38%지만 찬성하는 사람이 44%가 된다. 상당히 높다라는 수치에 놀랐고 더구나 230 세대가 60% 이상이 전면 재선거를 해야 된다라는 표 높은 수치가 나와 상당히 놀랐는데 예.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이번에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정말 참정권을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 부분은 누구나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선관위가 이대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부분에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 점이 이런 높은 여론조사 수치로 나타나고 봅니다. 다만 재선거, 전면 재선거 방법이 뭔데라는 부분에는 제각각입니다.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몇 사람이 주장하는 완전히 지금까지 모든 선거, 서울시장이라든 뭐 경기도지사라든 다 무효화하고 기초까지 다 완전히 새로 투표를 하고 선거를 하자라는 전면 재선거론 이 부분은 저는 극소수라고 봅니다. 다만 또 일부 지역을 선거구는 다시 투표를 할지 혹은 일부 문제에 있는 투표소를 다시 할지 이런 부분에는 강론으로 제각각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게 전면적인 재선거, 완전히 모든 선거를 무효화하고 다시 선거하는 하자라는 여론조사 수치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분명히 이번 투표용지 부족에 문제가 있고 특히 선관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거의 그냥 전면적인 개혁, 거의 뭐 폐지에 가까운 전면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국민적 여론,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런 여론이 이 뭉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번 여론조사 수치다. 절대 이게 전면적인 재선거와는 다르다. 정치권의 주장은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인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